1991년 뉴욕. 길고 검은 머리의 한 아름다운 여성이 유명한 미국 잡지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먼 방구석을 바라보고 있어요. 봉투가 잔뜩 쌓여 있네요.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에서 약 10,000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젊은 남자가 새 우편물이 왔다고 전하네요. 그는 그녀에게 새 편지를 한 묶음 건넵니다. 그녀는 그 봉투들 중 하나를 열고서는 바로 옆에 버렸어요. 편지에는 당신은 염소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른 하나를 열었어요. 당신은 완전히 틀렸어. 거기에서 일하면 안 돼. 그 여자에게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든 새 우편물을 구석에 던졌습니다. 이 모든 편지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여성인 마릴린 보스 사반트에게 보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각각에는 분노와 불쾌한 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56년 모든 주의 신문들은 새로운 IQ 테스트 기록과 가장 똑똑한 사람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주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140점 이상이면 천재에 가깝다고 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IQ가 160점 정도였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80점, 아이작 뉴턴은 190점을 받았습니다. 미주리 출신의 마릴린 보스 사반트는 228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천재성을 의심했어요. 모든 지능 테스트에는 유사한 과제와 문제가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매일 시험을 연습해서 최대 점수를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릴린 보스 사반트에 대해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첫 시도에 그녀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겨우 10살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몇 년 동안 훈련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성인이 된 마릴린 보스 사반트는 이런 테스트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지능은 복잡한 개념이며 일련의 논리 퀴즈로는 측정할 수 없다고요. 1986년 그녀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IQ의 소유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1990년에 깨졌지만 마릴린이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IQ 챔피언의 발표는 중단되었어요. 지능지수만이 똑똑한 정신의 지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10대 때부터 그녀는 신문과 잡지에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어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선택이었죠. 비록 그녀의 부모님은 마릴린이 좀 더 실용적인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발달된 지력이 유전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래의 가족을 만들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마릴린이 20살이 되었을 때 대학을 떠났어요. 엄마와 아빠가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마릴린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이때 프로젝트와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주된 재능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런 기술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마릴린은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작가가 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죠. 그 무렵 그녀는 이미 꽤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일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잡지사가 마릴린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곧 그들은 마릴린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별도의 칼럼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독자들은 매일 논리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보냈고 그녀는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계속해서 이 칼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1990년 어느 날 마릴린은 유명한 과학자들을 포함해 약 10,000명의 사람들을 그녀로부터 등지게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의 논리 퀴즈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한 독자가 몬티홀 문제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유명한 수수께끼였죠. 새 차를 탈 수 있는 TV쇼에 출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앞에는 3개의 닫힌 문이 있습니다. 이 중 2곳 뒤에는 염소가 있고 경품차는 딱 한 곳 뒤에 있어요. 올바른 문은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느 문을 선택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쇼의 진행자가 하나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엔 염소가 있었어요. 그 문은 당신이 선택한 문이 아니었고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즉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다른 문을 선택해도 될까요? 마릴린이 대답했습니다. 네, 문을 바꾸면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기회를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항상 초기의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 결정은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문이 2개 남았고 하나의 문 뒤에만 차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길 확률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마릴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대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 교사들,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노동자들이 그녀에게 분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염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칼럼을 닫고 마릴린을 해고하라고 요청했죠. 결과적으로 마릴린은 자신을 비난하는 편지를 약 10,000통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마릴린의 모든 대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크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일을 했고 TV쇼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그녀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성공했죠. 처음에는 8%의 독자들만이 그녀를 믿었습니다. 1992년까지 이 수치는 56%로 증가했습니다. 철학자, 수학자, 교수, 그리고 과학자들은 마릴린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낸 분노의 편지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몬티올 문제는 확률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퀴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운받았지만 마릴린의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해결책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인터넷에 간단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 세계가 다양한 답을 생각하는 동안 마릴린이 이 문제를 그렇게 빨리 혼자 생각을 하며 해결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릴린은 독자들이 보낸 가장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수학과 논리에 관한 과학 논문도 발표했고요. 몬티올 문제 외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복잡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마릴린은 항상 그녀만큼 똑똑한 남편을 찾고 싶어 했어요. 후손들도 똑똑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의 결혼 실패 후 그녀는 IQ가 184점인 과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인공심장을 발명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릴린은 이곳에서 재무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심장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발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릴린은 70살이 넘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책을 쓰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살며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라는 칭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성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천재적인 IQ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똑똑해질수록 슬퍼진다는 말도 있어요. 천재라면 누구나 사회적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주는 지능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화 상대의 감정을 직감적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이건 올바른 질문을 어떻게, 언제 하면 되는지 알고 정답을 얻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몇몇 천재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사한 조각품을 만들지만 어떻게 제대로 팔아야 할지 모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조각가가 살아있는 동안 이 조각상의 값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재능 있는 음악가들은 기획사로부터 속을 수 있습니다. 록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리스트가 자기 불신과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평생 거리에서 연주할 수도 있고요. 높은 지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은둔자였고 사회에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유전공학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천재가 가끔은 바베큐 파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